자, 바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김문수 떨어지고 장동혁이 당선됐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변이 일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참 안 좋은 일이죠. 네. 사실 뭐 어제쯤 뭐 언론을 통해가 조금씩 언론이 아니라 이제 언론사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긴 까봤는데 거의 근소한 차이죠. 예. 근소한 차이인데 장동혁이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참 갈 길이 좀 험난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표를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는 너무 복잡하니까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장동혁이 50.27%. 예. 그다음에 김문수가 49.73% 1% 안짝에서 2,000표 차이입니다. 2,000표 차이로 지금 져버렸다는 거죠.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김이 이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60대 40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이 5%를 앞선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당원 그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엎어진 거고 예. 이걸 딱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강성들이 쉽게 말하면 짠물이라고 하는데 그 짠물들이 장동혁을 중심으로 확 뭉쳐버린 거고 오히려 뭐랄까 김문수가 뭘 했냐면 이제 한동훈을 품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강성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애들이 확 결집을 한 거고 반면에 찬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투표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투표에 많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박빙이지만 장동혁이 김문수를 갖다 유력한 후보였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한 사람만 빼고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말대로 장동혁이 뒤집는 이변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예. 대이변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되고 한편으로는 장동혁의 이 강성 이른바 친길 반한이 먹혔다. 막판에 반한을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김문수 지지층까지 떨어져 나오면서 장동혁한테로 이동한 거 아니냐. 근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른바 당이 바뀌어야 된다. 탄핵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은 이걸 딱 보게 되면 또 장이 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랄까 비교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뭐였냐면 일종의 세대 교체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젊잖아. 예. 근데 김문수 너무 노쇠하거든.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막 체조하고 뭐 이런 생쇼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거 뭐 저런 노쇠한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도 뭔가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세대 교체인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젊은 사람 이렇게 된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더 강경하게 누가 싸우느냐. 근데 김문수 딱 봤더니 한동훈을 품는다 그러네. 찬탄파를 품는다 그러네. 근데 이쪽은 찬탄파를 잘라낸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극한 투쟁, 정말 강경하게 투쟁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장이 선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게 국힘의 짠물의 농도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투표 때보다 짠물 농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염도가 높아졌다. 이번에도 염도가 높아진 거예요. 1차 때 그 결과를 보세요. 1차 때 결과랑 이번 결과를 딱 보게 되면 1차 때보다 훨씬 더 염도가 높아졌다는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짠물화되는 거고 예. 결국은 누가 장악을 한 거냐면은 이른바 유튜버들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사태가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예. 고성강전이라 그래서 여기에 고성강전 이른바 김문수와 이 장동혁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전환길은 장동혁에게 한동훈은 김문수 전 장관이 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 전환길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전환길이 김어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전환길이 김어준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거라는 겁니다. 전환길과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부류의 유튜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그 장동혁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유튜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보수 유튜버가 왜 장동혁이어야 하는지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선된 건 누구 덕분이다? 유튜브 덕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랬고 그다음에 전환길이 딱 찍어준 거 아니잖아요. 김문수가 아니라 누구? 장동혁이다라고 찍어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 170석 국민의힘이 의지해야 할 것은 대개 소수 정당이 의지해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국민 여론밖에 없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107석의 국민의힘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함께 싸울 자유우파 시민과의 연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 잘라내겠다.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이견을 말하거나 그러면 잘라내겠다. 결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하면 당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유튜버는 있거든요. 바깥에 막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주변화해야 되는데 점점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잘라내야 된다. 그때 이준석은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부정선거론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선거해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걔들 표를 얻기 위해서 걔들에게 편승한 거예요. 편승해가지고 결국 딱 오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와의 당을 갖다 딱 점령을 해버린 거고 앞으로 당 운영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행보가 뭐예요? 자기가 공약했잖아. 그 지켜야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접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 어게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거지. 신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력이 부족할 때 싸우려면은 말이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싸웁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 가지고 막 300척을 물리치잖아요. 간단하거든요. 싸울 장소를 골라야 돼요. 싸울 유리한 장소로. 그러니까 뭐 싸움은 어디서 싸울 것인가.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한 90%는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싸우고 저기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이거 보면 완전히 그 민주당의 그 십자포화 망 속에다 당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러면 민주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때려대는 거죠. 신나게 때려대는 거고 국민들도 딱 보면은 민주당 말이 맞네.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만세 부르는 겁니다. 정청래 체제가 이제 힘을 받겠죠. 왜냐하면 정청래는 팔아 쟤들 내란 정당 아니냐. 계속 공세를 펼 겁니다. 예. 뭐 얘기하면 너 내란, 뭐 얘기하면 너 내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 자,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윤어게인 그리고 탄핵 반대 또 친길 반한 성격은 더 강해질 텐데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였다라고 분류됐던 장동혁 대표의 행보입니다. 당을 배반하는 세력은 완전히 몰아내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몰아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몰아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몰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이제 뭐 주로 뭐 공천 이런 데서 이제 배제하고 그다음에 당직 이런 데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죠. 딱 자기 사람들 가지고 이제 당을 꾸리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거나라고 한다면 무슨 윤리위원회 뭐 회부를 한다라든지 예. 그다음에 강성 당원들과 더불어가지고 성토하는 분위기 인민재판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성토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정도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게는 기회죠. 제가 볼 때는 뭐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린 거죠.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 관리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그다음에 뭘 해도 되거든. 저쪽이 저 모양인데 그냥 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성보수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인지 자 민주당에도 초강경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자, 악수도 패싱한다.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초급냉 정국이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 정청래. 그렇죠. 장동혁 대 정청래고 쉽게 말하면 장동혁은 뭐 하겠냐면 아스팔트 정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70밖에 없거든. 그럼 국회에서 뭘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그거 딱 일몰하면 끝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시위 할 거야? 1인 시위. 농성? 단식? 이게 아니라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바깥으로. 장외로 나가가지고 싸울 때는 문제는 뭐냐면 장외 투쟁에 성공하려면 소수 정당이 장외 투쟁 많이 했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네. 민심으로 하게 되거든. 근데 업을 민심이 없는데 장외 투쟁 해봤자 그 아스팔트 그 부대들 그다음에 할렐루야 부대들 있잖아요. 걔들 나가가지고 심령 대붕이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극한이 뭐였습니까? 이번 대선 때 그 극한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전환길이 나오고 뭐 예. 전광훈 목사가 나오고 뭐 손현봉가 뭐 목사들 나와가지고 심령 대붕해를 했는데 결과를 보세요. 그게 지금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짜졌잖아.
더 짜졌다면 그때 받은 최대치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봐서요. 저쪽 민주당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굉장히 유연하죠.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머리 갖고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에너지 갖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너지도 총합이 저쪽에 더 많거든. 뭘 갖고 싸우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악을 쓰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힘을 받으려면 뭐가 돼요? 국민들이 동정해 줘야 되고. 예. 근데 국민들하고 민심 딱 아예 그냥 접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잖아. 그럼 이른바 중도층들은 우리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꿈 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범 여권에서는 더 압박을 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검도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통해서 소멸시켜야 된다. 여기에 조국 전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는 영어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 벌어질 가능성.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더 거칠어지고 더 장애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위헌 정당 심판 이걸 청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뭐가 될 수 있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적에게 상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 인용되긴 힘들거든요. 현재 상황은. 예. 그런데 일단은 걸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당이 조금 정말 이상해져 가지고 정말 여기 당 대표부터 원내 대표부터 뭐 당원들까지 다 해가지고 윤 어게인 외치면서 탄핵에 막 불복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정당 해산 심판 그 청구의 원인이 되죠. 이유가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인 경우로 가게 되면 이게 인용까지 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다면은.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긴 하죠. 예. 일단은 뭐 정청래는 하나 이제 패를 딱 든 거죠. 이거 좀 처음에는 과격하게 느껴졌는데 당이 저렇게 변했네, 쟤네들이. 그럼 이거 써도 되겠네? 막 쓰겠죠. 그래서 계속 내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당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은 바로 22일입니다. 우리 방송이 없었던 날인데 그날 최고위원이 결정됐습니다. 신동욱, 김민수 그리고 양양자, 김재원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인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양양자, 우재준 정도만 뭐 탄핵 찬성 또는 탄핵 반대파가 아닌 정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탄핵 반대네요. 그렇죠. 일단은 김근식이 아쉽게 떨어져 버린 거. 예. 작은 표차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재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빙이었잖아요. 선수. 그렇습니다. 우재준은 뭐였냐면 현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얼마나 짠물이 높아졌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사람들 힘 못 써요. 양양자는 약간 과가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약간 아스트랄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을 못 쓸 겁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다 뭐가 있어요. 그 당연직 최고위원이 있고 뭐 지명직 네. 있고 당 대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른바 찬탄파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구조가 돼버린 거고 계속 이렇게 가겠죠 아마. 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분당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되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면 결국 더 함께 못하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탈당을 해서 분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아직은 높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한번 치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장동혁 체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고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그 지도부도 무너져야 되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그 상황을 노렸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여태까지 너희들이 얘기한 게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였는데 일단은 우리 분란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어디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참패를 할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참패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참패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다음에는 아마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패한다 그래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까요? 안 하거든요. 저 사람들 항상 뭐가 있어요? 부정선거론. 네. 부정선거론이 있고 항상 그 현실에서 도피를 해버려요. 현실에서 딱 도피를 해가지고 호구로 도피를 해서 거기서 부정선거론을 하면서 자기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거죠. 인지 부조화를 해결. 이걸 반복이잖아요. 반복된 루틴이거든. 딱 또 지면 또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또 분란이 한번 일어나겠죠. 예. 일어날 거고 그때쯤 되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분당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 가능성이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찬탄 이 사람들도 뭐 당을 나가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나갈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찬탄파 상당 부분이 또 비례대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갈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한번 붙어봐야 된다. 그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분당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른바 분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친한계 쪽이 비례대표 숫자도 많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정치, 신당 정치를 할 수는 하기는 어려운 정치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